예, 저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자료 요구 좀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아무래도 저기 기재부 차관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. 맨 처음에 이제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이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관련입니다. 지금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이제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는 이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존할지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해가지고 이 복지부 입장에서 어린이집 손해 보전 방안 이것을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자료를 좀 해주세요.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그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이 포함됐는데 이 유치원 휴원에 따른 수입 감소 보전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오전에 보니까 이 지역사랑 상품권 활용 우수 사례로 이제 군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한 월 연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증대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기 그동안 저 군산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 금액이 가장 많았던 업체 상위 10곳의 업체명 좀 알려주세요. 또 각 업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회수 금액, 평균 매출액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아까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10% 지원 대책에서 이제 나머지 2%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 것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기 공무원 뭐 다른 쪽에서 소용하기 편한 큰 대형 고깃집 뭐 이런 데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었고 요건 좀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소위 전까지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. 예, 이상입니다. 네,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총리님, 네, 한 2주 정도 되셨나요? 지금? 예, 2주 있었습니다. 예, 어떻습니까?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저기 사태는? 예, 우선 그 대구가 너무 조용해졌죠. 네,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. 뭐 아주 대구가 역동성이 전혀 없어졌습니다. 네. 총리님께서 가셔가지고 지휘하시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? 이제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병상과 예, 특별 치료센터를 한 6,000실 정도 마련했는데 네. 뭐 그 일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.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서는 총님이 안 계시는 게 더 도움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. 차라리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의 수장을 맡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좀 전해드립니다. 이제 저는 금시초문인데요. 네, 저한테 그 좀 같이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. 네, 그리고 이제 그 저는 물론 감염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. 병실을 확보한다든지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데는 아마 다른 전문가보다 제가 전문가일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부총리님이요. 네. 자, 이거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세요? 예, 지금 이 저성장 저물가가 만성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디플레이 우려가 저는 그렇게 그다지 우려가 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주가가 1900선 무너졌다가 방금 전에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. 예. 이 경제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세요. 어떻습니까?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영향은 뭐 지금 어떻게든지 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전부 같이 엮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은 이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네. 많이 편성이 돼 있던데. 예, 그것도 포함이 그렇죠? 돼 있습니다. 예, 포함 많이 돼 방역도 있잖아요. 돼 있고요. 네. 피해 근데 지원도 정부에서는 이제 뭐 모임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? 의원님 제가 보건대는 경제를 진작시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19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서 사람들이 예. 이동하는 게 저는 그거야 뭐 큰 가장 대책이라고 기본적인 생각합니다. 예. 그런 원칙이죠. 네. 뭐 그거 뭐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. 자, 그다음에 보시죠. 뭐냐면은 이번 추경에 제가 소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정말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저는 그래요. 이렇게 추경 편성안 이렇게 보면서
이게 뭐 직접 대응 예산 뭐 이게 0.7%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아까 목적 예비비 먼저 사용했다 이렇게 답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이 산무 추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런 과정은 이제 소위 과정 중에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자 이게 저기 다시 총리님한테 좀 한번 여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현장에서 보실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제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의료 인력이요. 이게 부족하다 이런 그 언론 보도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이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. 이것에 대해서는 총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실제 당연히 현장에서 보시니까.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. 네. 그런데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또 특별히 감염병 이 특별 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하는데 의료진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수백 명을 동원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대구 경북 지역에. 예. 그 지원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이 이번 한 번만 끝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? 예. 향후 또 다른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지금의 이제 전문 의료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이게 갖고 이제 좀 전문 의료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지 되는데요. 이게 뭐 보니까 이제 여당도 의료 인력 확대 중요성 인식하고 의료 인력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4.15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도 이렇게 냈더라고요. 해서 이제 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같은 의견입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경기 북부 쪽에는 이런 의료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. 근데 이제 병원은 지어졌는데 동두천에 재생병원이라고 했습니다. 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의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의료 취약지구이고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한 그런 의료 인력, 저 경기 북부 쪽의 의료 인력을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좀 나서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저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총리님께서 좀 이번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정 코로나19에 대한 백서를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요.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지 특히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의료 인력 소외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경기 북부도 그런 지역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백서 문제는 제가 그 제안을 해서 네. 대구시 의사회에 좀 그 용역을 주어서 이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저희 부총리님 하나만 더. 예. 자, 이게 정부 추경안 중에 이제 민생 고용안전위에서 3조 원 편성했는데요. 이 중에서 아동 양육 가정의 양육 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. 자, 이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이제 편성을 한 목적 아니겠습니까, 이것이? 네. 근데 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단순히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. 해가지고 이런 편성을 할 때 좀 더 좀 자세하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
뭐 유치원생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교생들이 지금 이제 학원 같은 문제가 2차적 경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는 월급을 줘야지 되니까 그렇게 뭐 하고, 학원 수강생들은 뭐 학원 원장들은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직접 만나 보니까 뭐 저기 아예 그냥 망했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됩니다. 이런 표현까지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라도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이런 학원가가 뭐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저기 2차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지 되지 않을까, 좀 고려를 많이 해야지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, 뭐 돌잔치 결혼식 위약금 문제 취소해가지고 위약금 문제 뭐 이런 것도 뭐 공정위에서 뭐 강제성도 없는 공무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약 취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아까 서두에 저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디플레이션 방지를 이게 정부에서 먼저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셔야 됩니다.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만성적으로 될까봐 그런 거예요. 지금 뭐 부총님 말씀하셨을 때 코로나 종식이 제1 우선인 것은 맞거든요.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. 이게 경제 한번 침체되기 시작하면은 회복하는데 어렵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 전달하면은 살다 마스크 오부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2시에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하면 새벽 5시, 6시서부터 줄 서 계시는데 그분들 살려고 마스크 사용하려고 줄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. 손자, 손녀들 거 드리려고 줄 서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차체 우리 그 마스크 이렇게 배급 문제도 어디죠? 부산 기장군에서 그렇게 했던데 이장님들, 통장님들,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저기 줄 서서 고통받게 하지 말고 또 분노 표출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좀 잘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요 부분은 우리 예,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마스크가 양이 충분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방법이 좋을 수 있는데, 현재 상태는 이제 신천지 이전에는 근근히 수요와 공급이 맞아 왔는데 신천지 이후에 그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현재는 압도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때는 꼭 필요한 분들부터 마스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. 의료진이라든지 그 산업 인력이라든지 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데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 순위는 이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께 나눠 드려야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오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량을 더 늘려서 원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마스크는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지만 좀 양보도 하고 꼭 필요한 사람 먼저 갖게 하고, 또 건강한 사람들은 면 마스크나 이렇게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. 네,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대구 수성구을 출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